안녕하세요. 로얄마스터 유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6월 달에 남편이 왔다 가셨군요. 제가 오늘 남편 욕 엄청 해야 되는데 미리 왔다 가셨군요. 참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벌써 여름을 2번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름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네, 바다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저도 역시 코로나 이후로 바닷가 근처에 점도 못 찍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집에만 있던 사람이었으면 그냥 국가 정책이고 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주로, 변산으로, 홍천으로, 속리산으로, 그리고 제주도로, 그리고 해외 세미나가 있어서 해외로 이렇게 1년 12달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것이 스톱! 이렇게 되니까요.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팀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작년 봄까지만 해도 저희 팀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오전에 내내 청주에 무심처럼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대책이 안 세워지니까 뭘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모이지 말라 그러고 센터도 닫으라 그러고 그래서 정말로 걷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발빠른 대책을 세워줬고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기술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이 방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 생각하면 어렵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애터미는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지저지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지가 횟수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름을 밝힐게요. 저는 처음 아메이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본업으로 열심히 한 건 6년이고 부업으로 한 건 한 4년 되고 발만 담그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있었던 세월이 몇 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도 역시 본업으로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이 횟수로 거의 10년 차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 그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처참하게 실패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개인의 차가 이 사람의 차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이곳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청주입니다. 제 방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부터가 청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청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학원 강사였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받아들인 것은 순전히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32살에요. 선보러 나갔더니 이 남자가 아메이 3년 차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편견도 없었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매우 일리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한 달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물이라고 쳤을 때 쫙 힘들게 가면 거기에 물이 펑펑펑 쏟아나는 샘물이 있대요. 근데 그 샘물을 내가 내 양동이를 가지고 필요한 만큼 매달 실어 나르는 일이 내 노동 수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샘물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집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내가 필요할 때 물을 틀면 샘물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내 땀과 노력으로 투자되는 것 없이 오로지 내 땀과 노력으로 합법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알아봐야 할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보는 자리라는 것도 까먹고 굉장히 긴 시간을 사업 설명을 들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겁니다. 왜 선보는 자리 가서 그 남자 파악이나 할 것이지 사업 설명을 듣고 있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그날 이후로 안내해 주는 대로 모든 세미나를 다 다녔고 석 달 뒤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 저의 네트워크 마케팅 파란만장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 아메이의 네트워크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젊었고요. 그리고 용기도 있었고 뭐 무섭지 않았습니다. 뭐 망하면 어때요? 남편이 하자고 했는데 제 잘못이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제품을 써봤고요. 모든 미팅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매뉴얼대로 한 거 다 맞죠? 이론대로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가지고 멤버를 모아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멤버가 안 모여져요. 내가 한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제품을 써본 다음에 그리고 물건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써보고서 괜찮다고 하면 이론대로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재구매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다음 사람한테 똑같이 설명을 하고 역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또 재구매를 하면 난 또 그 옆에 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받고 소개받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재구매를 하고 누군가는 나를 갖다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일은 쭉쭉쭉쭉 줄어들고 내 멤버나 조직은 쭉쭉쭉쭉 늘어나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안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재구매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 일은 줄지 않고 멤버도 늘지 않고 내 일은 계속 늘어만 가는 것 같고 어쩌다 저기 주문 한 번 오는 것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제품도 전달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끝내 찾지 못하고 본업으로 시작한 지 6년 만에 6년 안에 뭐 그 사이 아이도 하나 태어났고 생계가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고 저는 부업으로 돌린 다음에 남편은 계속 본업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몇 년을 더 진행을 해봤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그 최저 생계비가 전혀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몇 년 만에 이거는 네트워크는 안 되는 일이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거 그딴 거 이제 안 한다. 이건 남한테 들어서도 아니고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남편한테 선언을 하고 다시 학원으로 본업으로 돌아가서 학원 일을 하는데요. 역시나 학원을 1시부터 하는데 제가 월급을 받아도 120, 150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사실 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편은 미련이 남았는지 한동안을 거기서 더 머물다가 역시나 자기 딸에도 무언가 해보려고 애는 많이 쓴 거는 같아요. 하지만 제 눈에는 먼 일을 시작을 하면 석 달을 못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딸이는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와이프 입장에 제 입장에서는 뭔 남자가 뭘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명함이 바뀌고 석 달도 안 돼서 명함이 바뀌고 이러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만 물어봤어요. 요즘에 당신 뭐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그냥 하던 거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희망이 이때 없어가지고 제 그때 꿈이요. 진짜로 생활비 100만 원만 남편한테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애터미 하기까지 약 13, 4, 5년 정도까지요. 그 소원을 남편이 한 번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어내고 있을 때 남편이 해모임과 함께 애터미란 도구를 또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이거 하라고 하시겠어요? 저는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놈의 인간 딱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가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애 하나 됐고 이 마누라가 이렇게 죽을똥살똥 저 4가지 일도 해봤어요. 직업이
학원 했죠. 아메이 부업으로 했죠. 과외했어요. 일요일 주말에. 학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과외되고요. 방송 심의원도 했어요. 그리고 선거 때 선거운동도 했어요. 물론 제가 선거운동 한 사람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을 안 찍었거든요. 세상 원리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득이 생길까 봐 하는 일을 하나도 성공하지 않아. 제가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힘든 시기에 남편이 생활비 한 번을 안 갖다 주니까 제 소원이 정말로 100만 원만 받아보면 내가 버는 돈에다가 남편이 갖다 주는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집을 더 늘리겠다든가 차를 사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었고 아무런 계획을 못 잡으니까 내일을 계획을 잡으려니까 그 1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을 안 들어줘요. 그 상태에서 애터미를 또 한다고 하니까 말릴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아메이를 하다가 지금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제품 사실 좋아요. 네, 마케팅 플랜도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뿐이었고. 근데 거기도 분명히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제 업라인, 미국 업라인은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거든요. 어서 뛰어난 사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뛰어난 사람이 내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을 뿐이에요. 근데 애터미를 하겠다고 하길래 정말로요. 제 마음속은 처참했지만 말릴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6개월을 못 넘겨. 6개월 만에 망할 거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딴 거.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역사상 안 할 게 분명했어요. 그러고서 그래서 제가요. 자그마치 2년 이상을 남편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제 회원번호가 앞에 보이시겠지만 7128이에요. 거의 단군 할아버지급입니다. 근데 제가 남편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작을 한 편이었고 물론 앞에는 한 1년 가까이 아메이 방식으로 하다가 말아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남편의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을 결단했을까요? 아닙니다. 딴 사람이 다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스폰서 말을 믿고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세미나장에 가서요. 사람들의 눈빛과 분위기와 회장님의 말씀과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 라는 걸 느끼셨을 분이 아마 대부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2년 이상을 끌다가요. 남편이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봐. 하라는 건 아니야. 물론 속으로 가로 열고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도와달라는 건데요. 말은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이 좀 안타깝게 들렸어요. 내다 버릴 패였지만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돈을 안 갖다 줬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얼마를 번지도 몰랐고 저희 집에 즐겨찾기를 애터미를 해놓고 가면 제가 싹 지웠어요. 나가면. 안 할 거니까. 안 뒤다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도 몰랐고 아메이는요. 수당이 안 나와요. 얼마를 벌었는지가. 근데 여기에 수당이 나온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상태로 성리산 석세스를 가서 정말로 몰입해서 처음에 첫 번째 간 거는 대충 들었고요. 두 번째 정신 차리고 들어간 날은 시작부터 나오는 날까지 정말로 몰입을 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요. 저 가슴 손끝이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봐서요? 아니요. 이거 될 것 같아서요? 그거라기보다는 여기서라면 이론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요. 라면을 물을 500cc를 넣고 몇 분을 끓인 다음에 라면을 넣고 스프를 몇 분에 넣고 해서 끓여지면 라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매뉴얼대로 하는데 안 됐어요. 엄청 그게 상처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라면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라면 내가 그토록 바랬던 생활비 200만 원은 죽을 때까지도 벌 수 있겠구나가 어느 순간에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요. 처음서부터 우리 부부는 앞에 10년의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둘 다의 목표가 뭐였냐면 남편도 5년 해서 200만 원 벌자였어요.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저도 그날 판단한 것이 여기서라면 내가 발품을 무서히 팔아서 5년 동안 해서 죽을 때까지 나 상속 안 돼도 되거든. 그거는 머리 안 들어왔어요. 200만 원을 여러분 내가 오토 판매사로 2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상속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200만 원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내 파트너가요, 내가 관리 안 해갖고 내비두면요, 내가 그만둬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요, 내 스폰서하고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자가 구매하는 충성 고객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오토 판매사는 내가 움직일 때 연금성 소득을 갖는다고 생각하시고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보시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답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일해서 나 그래 죽을 때까지 일하자. 80살까지 매일 소비자 찾아다니면서 방판임은 어떻고 몸은 어때? 내가 그때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학원은요 40대 중반이 선생 안 써요. 아무리 그래도 안 써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학부형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했던 게 꾸준히 일을 했어요. 학원비 떠먹는 엄마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할까요? 젊은 영어 선생님이 할까요? 아줌마 선생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 요새 바쁘셨나 봐요. 지금 학원비가 석 달이 밀렸어요. 근데요, 제가 어머니 이번 달에 2달째 안 들어오면 저 잘려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살아나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원장님이 잘해줬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몫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붙어 있으려면. 그래서 50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 전에 잘릴 게 뻔한데 아무도 나 안 써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은 80살까지 월 200만 원 버는 일을 할머니가 직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 도구가 내 스펙을 가지고 내 체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제품군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 안 믿었어요. 내가 200을 벌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똘똘한 대중도 아무리 똘똘한 소수가 우매한 대중을요, 길게 속일 수 없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요. 겉에서 보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스폰서가 나를 초대했다면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텀이 다 돈대. 애텀이 끝내주는 회사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 판단을 믿지 마시고요. 내 사업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면 그 스폰서 안 줄 거예요. 내 그룹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진짜로 괜찮은 회사인지, 정말로 이 제품 갖고 돈 벌 수 있는지, 이 마케팅이 진짜로 꼭대기만 돈 벌고 나는 뒤치다거리만 하다 끝내는 일이 아닌지, 진짜로 스폰서들이 얘기하는 말이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갔어요. 어디예요? 세미나에. 세미나 가서 뭐를 알아? 지네끼리 치고 짜고 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아까도 말했듯이 똘똘한 소수가 우매한 대중을 오래 못 속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미나에 아주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금감원을 자료를 열어보고 감사 보고서를 볼 줄 알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가서 제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특히 우리 일들은요, 이 회사를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요, 탑 몇 위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12년이 안 돼요. 참 놀랍지 않아요? 12년이 안 되는데 네트워크 회사는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몇 년 전에 막 끝발 날리던 회사가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시작됐을 때 공제조합에 등록했다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때까지 합법적인 업체가 2천여 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 현재 140여 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살아남는 회사가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의 우리나라 다단계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 등에 보면 이 말이 참 어렵네요. 정보를 공개한 국내 기업이 38,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말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38,0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 중에요, 애터미가 올해 몇 위래요? 456개로 6위로 500대 기업에 이번에 링크가 됐습니다. 12년 만에 정말로 놀라운 회사예요. 2020년 통계를 보면요, 네트워크 시장에 우리 이제 네트워크를 볼게요. 전체 기업 말고 네트워크 시장에 상위 10개 회사가 사실은
네트워크 뭐 매출의 전부 다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애텀이랑 아메이가요, 전체 우리나라 네트워크 시장 매출의 자그마치 62%가 두 회사 매출이에요. 이거는 딱히 마음에 드는 수치는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많은 회사들이 애터미처럼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식구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요, 좀 더 많은 회사들이 애터미처럼 이 터에서 먹고 사는 식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등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같이 함께 하는 우리 동료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활성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힘을 싣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공정위 발표 중에요,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나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습니다. 야, 4단계 그거 돈 안 돼. 앞에서 돈 벌고 뒤에서 망하는 거야. 위에 있는 애들은 돈을 버는데 늦게 시작한 애들은 밑에서 걔네들 따까리만 하다 끝나. 증거도 있어. 하면서 증거를 내놔요. 그게 뭐냐면, 야, 이번에 공정위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의 자그마치 83%가 야, 1년에 50만 원도 못 번대. 이거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체 회원 수의 83%가 5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연봉이거든요. 그럼 월급으로 치면 4만 원이네요. 여러분 같으면 4만 원 벌자고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사업자 하시겠어요? 이름 걸고?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소비자예요. 그냥 소비자예요. 우리가 쿠팡, G마켓 또는 홈플러스에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액수를 사면 쿠폰을 주기도 하고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포인트로 쌓아줘요. 근데 그것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 포인트율이 높은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거죠. 훨씬 좋은 제품을 쓰는데 어떤 데는 비싸기도 해요. 그렇지만 애터미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제품을 쓰는데요, 그냥 소비자만 해도 쌓이는 포인트가 높아서 그래도 월 4만 원 또는 1년으로 치면 50만 원의 포인트라도 챙겨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업가로 해서 n분의 1 해버리니까 이게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5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은 그냥 소비자다.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17%가 50만 원 이상 버는데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달에 2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이분은 수당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부업가 또는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면 본격적으로 머리에 꽃 달고 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공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가 국내에만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오토 판매사 워크숍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지금 매달 어젠가 그저께인가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 리더스 클럽 연봉 1억만 지난달에 6명이 들어왔거든요. 매월 들어오잖아요. 그만한 숫자들이. 말이 그렇지 애터미에서만 연봉 1억을 알기로 우습게. 근데 밖에 나가 보면 연봉 1억이라는 월 1000이라는 것은 정말 신의 액수잖아요. 아메이 할 때는요, 월 1000 받는 분을 다이아몬드라고 했어요. 6그룹에 1000만 포인트 그룹이 한 달에 6개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6천만 포인트. 6천 포인트. 6천만 포인트. 1000만 포인트 그룹이 6개. 그게 월 1000이거든요. 그분이 들어오면요, 저기서 들어오면 월천 아닌 우리가요,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을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예를 표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애터미 입장에서 보면 참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나는 그게 당연한 거였고 얼마나 저기까지 가기에 애를 썼겠어요. 그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요, 제가 처음에 송리단 석세스를 갔더니 남편이 저 파마하는 저 아줌마가 월천이고 저 빨간 조끼 입은 아줌마가 월 2천이고 막 내레비를 하는데 어디 기립은 고사하고요. 아니 머리나 좀 잘하고 오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옆집 아줌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어떤 한 부분으로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저 사람이니까 되지 하지 않는 평범한 아줌마들의 성공이 그러면 나는? 그럼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용기를 냈던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수당 회원은요, 지금 현재 애터미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건강검진을 해보면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기업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숫자 늘어놓고 이러니까 쟤 엄청 뭔가 따지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공정이나 금감원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뒤다보고 있으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들여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기업이 건강한가를 보기 위해서 경영지표를 살펴보는데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몇 가지만 찝어볼게요.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23.97이에요. 작년께.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빚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의 100%면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거래요. 이해는 안 가요, 저도. 어떻게 빚하고 자본하고 똑같은데 이걸 괜찮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자기 자본보다 빚이 훨씬 많습니다, 기업들이. 근데 애터미가 23.97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빚이 자본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빚이 있다고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애터미의 유동 비율이 287%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업의 신용의 척도거든요.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보다 3배가 많다. 이 뜻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빚보다 3배가 많다는 뜻이 유동 비율이 287%라는 뜻이랍니다. 굉장히 튼실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본 회전율도 볼게요. 이게 279%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본의 활동 상태가 양호하다. 그리고 수익성 증대의 가능성도 크고 앞으로 미래에도 수익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표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훌륭한 지표가 되고요. 매출액 순이익이 10.18이거든요. 이건 또 뭐냐면 기업 활동의 총체적인 능률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주요 경쟁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살펴봐도 이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방향으로 나가 있고 매우 건실한 기업이라는 거는 아마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관리비 얘기만 하나만 더 할게요. 작년에 판매관리비가 11%였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갑자기 15%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세미나도 안 했는데 저희 세미나도 안 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에 들어갈 거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직원을 더 늘렸나?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열렸잖아요. 과경무역 때문에 중국에다 내는 수수료 1,000억이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판관비가 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실적을 내는 타 회사의 판매 관리비의 반이 안 돼요. 그래도 많이 안 돼요. 보통 29%, 30%대를 보통 다른 회사들은 판관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 회사 참 탄탄하고 우리가 회사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겠다. 를 갖다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회사가 속을 썩여요. 나 파트너들 잘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도 잘 관리할 수 있는데 회사가 뻑하면 없어져. 어떡하라고. 내가 여기다 자본 투자하지 않았지만 누굴 투자했어요? 내 얼굴을 투자했어요. 내 뒤통수를 투자했거든요. 저는 진실말을 얘기했어요. 근데 회사가 없어졌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1번으로 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안 죽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번에요. 애터미가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받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어제 또 떴죠.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5위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5위 기업인데 아시아 통틀어서요. 무슨 기업 몇 개, 무슨 기업 몇 개 해서 제가 다 못 외웠거든요. 그중에서 자그마치 5위에 선정이 됐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의 박한길 회장님이 또 뽑히셨답니다. 우리 회장님이 상 받는 거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제 상 받기 지치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애터미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상품위원입니다. 애터미는 연봉 2억이 넘어가는
직급하고 상관없고요. 그냥 수당으로 하는 거예요. 연봉 1억이 넘으면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고 1억 이상 2억 미만 그리고 2억 이상 4억 미만을 로얄 리더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직급 상관없습니다. 수당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면 분과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강제 배정이에요. 저는 피곤해서 안 할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상품이 소속입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저는 애터미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아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굉장히 강력한 소비자입니다. 애터미 물건이 아니면 못 써요. 제품이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퐁퐁이 떨어졌어요. 몰랐어요. 설거지를 잘 안 해서 그랬나 봐요. 퐁퐁이 떨어졌는데 빨라야 다음날 오잖아요. 제가 설거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버텼어요. 애텀이 퐁퐁 올 때까지. 제가 가루비로 떨어지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쌓아놓습니다. 올 때까지. 제가 그 정도로 애터미 제품이 아니면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애터미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견이, 소비자의 의견이요, 제품에 들어가요. 회사에서 독단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네 팀끼리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나는 애터미에서 이게 죽어도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으면 총장님들한테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상품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실장님한테, 이사님한테도 다 전달이 돼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신상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칫솔 나왔는데 자기 아이들 키울 연령대에는 6, 7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손주들도 주고 조카들도 주고 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컴팩트 그러니까 이 어린이용 칫솔이 나온다고 하길래 처음에 딱 디자인을 보고서 저는 990원일 거라고 정말 상상도 안 했어요. 이거 한 1,500원은 해야겠다. 아무리 저가 좋아도. 그랬더니 99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 미련을 못 버려서 그럼 그렇게 믿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혹시 4개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게 하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게 8개라는 거예요. 곽도 예쁘죠. 애들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애들은요, 캐릭터에 확확 넘어가요. 근데 캐릭터에다 거기다가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펭수나 이런 애 달면은요, 캐릭터 비용 때문에 진짜로 2,000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빼고 금형도 하나로 했는데 어쨌든 정말로 퀄리티가 높은 유아용이 990원에 8개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6세 이상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6세 이하는 못 쓰는 게 아니고요. 혼자 양치를 할 수 있는 연령대가 6세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고 아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 5세인데 혼자 양치하면 걔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이하, 영유아, 애들은 혼자 양치 못하는 근데 이빨은 닦아줘야 될 때 그거는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너 밸런스 요겁니다. 요거 거꾸로 하고 있네요. 요 이너 밸런스가 대박 상품이죠. 솔직히 말해갖고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잘 팔릴지 몰랐어요. 잘 팔리면 뭐해? 맨날 품절인데. 짜증나 죽겠어요. 저도. 근데 이너 밸런스가 제일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어제 상품이 있어서요. 엄청 신경을 냈습니다. 뭐 팔라 그러면 품절이고 말이야. 뭐좀 팔라 그러면 품절이고 말이야. 제가 맨날 그렇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물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따지고요. 요 아래 아무리 찾아봐도요. 제습제가 안 들었어요. 그쵸? 요 통이요. 안에 보면 색깔이 달라요. 얘가 제습제 통이에요. 이거 자체가 제습제 통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소비자이고 상품인 저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다 바꿔. 모든 건강식품을 다 바꿔주세요. 이걸로. 그랬더니 그러면 가격을 절대 이 가격에 못 맞춘다는 거예요. 가격이 훅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바꿀까요? 그래 아니요. 됐어요. 우리는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그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45알이에요? 우리는 369 좋아하잖아요. 30알이면 30알, 60알이면 60알이어야지 왜 45알이냐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이너 밸런스를 먹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6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45주고요. 근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워낙에 가격이 우리 유산균하고 한 달치가 13,000원인데 걔랑 차이가 나니까 일부러 좀 눈속임 하려고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부러 45 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도 사실 의심의 눈초리로 봤는데요. 뭐가 바뀌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 많이 받은 질문이 뭐 먹으라고? 유산균 먹어요? 얘 먹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유산균은 우리가 기존에 먹던 유산균은요. 장에 관련한 유산균은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모두에 관여합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이거는 장에 관련한 집중 케어를 하는 유산균이고 굉장히 좋은 유산균입니다. 근데 얘가 하는 기본기가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있냐면 여성의 질에 관련된 유산균이 특화돼서 중점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뭘 먹으면 맞을까요? 여성분들은 굳이 꼭 한 개만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너 밸런스를 권하고요. 남성분들은 그냥 요거 드세요. 굳이 얘 찾아 안 드셔도 됩니다.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2개 먹으면요. 아침에 얘 먹고 저녁에 얘 먹고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먹기에 그래도 하나만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이너 밸런스, 얘가 기본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질 건강까지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요. 계속 유기농 라인이 업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옛날에 다른 네트워크 하다가 유기농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격 올리다 망해봤거든요. 애터미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기농 한다고 가격 왕창 올려놓고 기존에 저렴하고 정말로 매력적인 제품을 다 단종시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라인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자기는 그거 유기농이어야만 되고 뭐 인증받아야만 되고 이거 안 되는 사람이 꼭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식물성이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닌 워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에담이라는 끝내주는 제품이 있는데 식물성이어야 비건이어야만 하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미닌 워시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가격도 기존 비건보다 엄청나게 싼 겁니다. 그리고 매우 순해. 그 에브리데이 써도 되는, 에담은요 에브리데이 권하지는 않거든요. 매우 효과가 뛰어나지만 굳이 그렇게 더군다나 아기까지 그렇게 매일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페미닌 워시 같은 거는 아기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매일 해도 순한. 그거 니즈가 있으시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나올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니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요 프로폴리스 치약이 너무 좋기는 한데요. 제가 가끔은요 민트 향이 그리워요. 우리 그런 것도 뭐 딸기 향도 그리워요. 뭐 그런 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터미. 그랬더니 프로폴리스는 워낙에 히트 상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데 대신 머지않아 시린니 싫으시죠, 여러분? 특화된 시린니 치약 그리고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미백 치약 아주 특화된 제가 미백하는 거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치아 색깔이 커피를 아주 천천히 오래 먹고 담배나 이런 건 안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양치를 여러 번 하니까요.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입술 색깔을 변색을 시킨대요. 예, 그래서 그거 여러 개 해봤어요. 치아 미백 치과도 가보고 근데 권하지 않아요. 다 망하는 거라고 하지 말래.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특화된 미백 치약을 곧 출시 예정이고요. 우리 칫솔이 초대박 히트 상품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시대가 시대예요, 여러분. 물총 쏘는 것도 갖고 싶고요. 전동 칫솔도 갖고 싶잖아요. 근데 전동 칫솔이 곧 나옵니다. 그것도 아자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자몰에 여러분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애터미 걸로 매우 검증된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냉장고 삼성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샤오미로 우리가 가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은 수십 년간 냉장고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샤오미는요.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게 그들한테는 어마무시한 대중이 있어요. 고객층이 있어요. 100만 개를 만드는 게 쌀까요? 10만 개를 만드는 게 쌀까요?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형 가전에 미련 안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형가전 위주로 나오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틈새, 우리가 더 확장되기 전까지는 그 틈새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네, 이런 것이 출시 목표로 삼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 아침에 신제품 4분기 신제품 중에 메가도스 비타민C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기억력 개선 건식 그리고 비대 얘기했습니다. 메가도스는 계속 요구했어요. 비타민 박사님이 과용량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500 우리 비타민C 500이잖아요. 과용량 이거 2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껌이죠. 근데 이거를 6,000. 그럼 12포를 까야 되거든요. 손목 나가요. 이거 까다가. 그래가지고 메가도스 과용량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용으로 계속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메가도스가 수용성 비타민유로 나와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억력 개선 식품은 폴리페놀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많이 필요하죠. 옛날에는 저 이거 다 외워서 했거든요. 이 폴리페놀이 부족한지 요즘 안 외워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컨닝하고 있는데 기억력 감퇴에 조금 더디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고요. 지금 애텀에서 비대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실험하느라고 쓰고 있고요. 뭐 쾌변 기능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안 알려줄 거예요. 뭐 이것도 지금 어찌됐든 아직 확답은 아니고요. 저는 비대에는 무조건 단순 기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무브 안 써. 쾌변 별로 안 써. 그런 거 별로 잘 안 써요. 단순 기능이 좋고 가격이 훅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소독 잘 되고 이러면 단순 비대 기능만 있어야 되지 너무 뭔가 많어. 그래가지고 계속 땡깡 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2가지를 더 하고 시간이 어찌됐든 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리더가요. 총장님, 애터미키 비싸요. 계속 날로 비싸져요. 변심한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이 왔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종군당에서 제가 주무에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장님이 엄청 싫어해. 내 것만 좋다고 해. 왜 남의 거랑 비교를 해서 남의 거를 까지 말고 그냥 내 것만 좋다고 해.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죠. 처음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 안 까면 뭐 우리끼리 드러나나요? 그래가지고 엄청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종근당에서 락티움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종근당에도 그 원료가 주 원료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락티움 우유에서 뽑은 거예요. 태아닌, 비타민 B6 3가지 기능성입니다. 근데 애터미 거는요 4가지 기능성이에요. 거기다가 마그네슘이 더 들었어요. 근데 일정당 700ml, 용량도 700ml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비교하면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한 정당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종근당 거는요, 인터넷 최저가로 봐도요, 한 정당 1,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애터미 거는요, 4중이에요. 3중 아니에요. 1정당 600원대예요. 훨씬 더 기능이 높은데 싸요. 그럼 비교 끝났죠? 이번에는 애플펜을 해볼게요. 애플펜도 또 들어왔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한테 들어와. 뭐라고 들어왔냐면 녹십자보다 비싸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이씨, 그래갖고 또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개별 인정형 원료 똑같아요. 애플 베논이 우리 거랑. 그리고 여기는 녹십자 거는 20g이 14포. 하루에 1포 먹어요. 그리고 애터미 거는 개별 인정형 원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15g이에요. 적죠? 근데 우리 거는요. 28포. 2포 먹어요. 근데 이것도 포수로 하면 가격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1g 단위로 따져봤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정확한 거죠. 1g 단위로 인터넷에서 정가로 팔았을 때 125원 녹십자 거예요. 근데 최저가로 팔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저가로 봐요. 그 팀이 따로 있어요. 최저가로 봤더니 88원이 나와요. 녹십자 게. 근데 애터미 거는요. 할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1g당 54원. 최저가로 88원인데 우리 거는 그냥 일반 그냥 앱에서 팔 때 54원. 그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별로 복잡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보면 되시냐면 그냥 절대품질, 절대가격 그냥 나온 말 아니거든요.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만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애터미의 원가 비율이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 47.11%. 절반이 원가예요. 재료비가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47.11. 이거는요. 정말로 역대급이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요. 10년 전 가격으로 그대로 팔고 있는 제품 단 한 개만 대봐요. 짜장면 집이 10년 전 가격으로 팔아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면은 막 대서특별하잖아요. 10년 전 가격으로 짜장면 판다고. 근데 우리 거는요. 심지어 간장은 또 왜 내려? 가격이. 해모임 올려주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10년 전 가격으로 안 올리고 계속 파는 것도 신기반기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순이익률을 보세요. 10%가 넘잖아요. 매우 잘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아니, 가격을 안 올리고 있고 심지어 양도 늘려주고 있는데 남는 것도 또 일정해. 왜 그런 거죠? 당연히 매출이 크니까. 당연히 매출이 그렇게 그냥 올라가는 매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요. 세상에 회사도 완벽해. 거기다가 이 제품군도 이렇게 끝내줘. 그럼 여기서요. 땡깡부리면 큰일 나시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요. 그냥 했어요. 10년을 말아먹었고 그리고 100만 원 한 번 받아본 적이 없고 아메이 할 때는요. 그냥 밥값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기름값도 생각 안 했어요. 기름이 앵꼬가 돼갖고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그냥 치약 들고 나갔어요. 서울로. 주유소 코앞에서 차가 멈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갖고요. 쪽팔리게 뒤에서 밀었어요. 주유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애터미에 와서 저희들이 한 일은요. 그냥 꾸역꾸역 했어요. 그냥 저희들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뭔가 해낼 거라고 어떤 확신이 차갖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날 그냥 꾸역꾸역 우직하게 그냥 했어요. 저희들한테 무슨 비법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비법 없었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냥 세미나장으로 안내하는 일만 했습니다. 애터미가 제가 상품위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제품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 일은요.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유지하고 내가 그 바탕을 버티는 힘을 하는 거는 우리 소비자 군대예요. 그들이 일으켜주는 그 PV로 인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기반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돈으로부터, 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자 그룹을 키우는 거라기보다는 내 산하에 나랑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업 파트너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일의 사실은 전부 다일 수가 있어요. 소비자냐 사업자는 참 우매한 질문입니다.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본이요. 탄탄한 소비자 부대. 근데 소비자 부대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는요. 오토 판매사까지. 그들을 가지고는요. 진짜로 80세까지 일을 해야 돼요.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들만 갖고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 연금성 소득, 일 안에도 들어오는 돈, 이렇게 코로나가 있거나 말거나 여전히 나한테 수당이 하나도 줄지 않았던 것은 우리한테는 갭이 커요. 600대 2000까지 그 텀, 2000에서 5000까지 그 텀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던 사람은 판매사 유지하고 있던 분들은 힘들어졌죠. 소비자들이 해모임 먹다가 해모임이 싫어서가 아니고 남편이 돈을 안 갖고 와. 휴식을 했어.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바뀌었어. 그러다니까 해모임 먹다가 눈물을 머금고 종합 비타민으로 바꾸고 아침 저녁으로 먹다가 저녁 한 번만 먹고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600대 600에서 2000은 안 되고 600대 있던 그 로얄들은 1900이나 600이나 수당은 3급 똑같다는 거예요. 2000이 이미 넘어서 2000에 있던 사람이나 4500에 있던 사람이나 줄어도 2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수당 안 줄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려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내 산하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가 나와야 돼요.
사업자가 있고 사업 파트너가 있어요. 사업자는요, 내 산하에 있다고 해서 다 나랑 꿈을 맞추지 않아요. 나랑 스텝을 맞추지 않아요. 나랑 팀워크를 맞추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추다 못 맞추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산하의 사업, 그냥 그런 분들을 사업자라고 해요. 근데 나랑 목표치를 같이 가는 사람을 우리가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을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데 내 산하의 사업 파트너가 얼마를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애터미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요즘 저희 팀에서 하는 걸 하나만 알려주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팀도요, 팀별로 마냥 물론 다르긴 하지만 정체기가 있어요. 어느 팀을 보면 전부 다 이거 직급 가는 거 다 까먹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전부 다 맥을 놓고 계신 뭔가 흐물흐물한 생기를 잃어버린 눈빛이 반짝거리지 않는 팀들이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동기부여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내 파트너가 잘 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누가 망하는 거냐면 제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내가 돈을 덜 받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파트너가 힘든 게 끔찍할 만큼 싫습니다. 그들한테 힘을 보태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회사에서는 ABI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커피도 무지하게 샀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매갈이 없어 하고 동기부여를 못 찾고 동기부여가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은요. 그들의 그 팀에요. 공동 목표가 사라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공동 목표를 내가 강제로라도 내 팀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급 도전. 내 직급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는데 장작 크 두꺼운 거에다 불 지르는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다 안 질러요. 장작을 딱 싼 다음에요. 그 밑에다가 잔가지, 잘 타는 잔가지나 조그만 얇은 그런 것들에다가 불을 확 붙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쑤셔 넣어요. 그래갖고 바람을 불어서 그 작은 불이 커져서 중간 나무에 붙이고 큰 나무에 옮겨 붙게 만듭니다.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 끝뿌리에서 지금 생기 있게 나와 있던 생기가 없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바람을 불어서 그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사 직급 도정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름 동안에 최대한 판매사를 도전해서 내 돈은 안 쓰고 판매사 마감을 해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좌측에 삼성카드, 우측에 우리카드로 가는 판매사. 그거 다 누가 막을 건데. 여러분 본인 카드로 판매사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 카드로 가는 거예요? 남의 카드로 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기꺼이 주는 카드. 내 소비자 회원들이 기꺼이 구매해주는 그 카드로 가야지 내 카드로 물론 막판에 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내 카드를 안 쓰려면 보름 동안 여러분 무슨 짓을 합니까? 미친 듯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맹하고 있으면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몰입을 하는가? 언제예요? 직급 갈 때. 잠잘 시간이 없어요. 물건이 막 집으로 오기 시작하면요. 피가 말라요. 해모임이 안 이뻐요. 쟤를 빨리 치워야 돼요. 누구한테 떠넘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단이 나와요. 얘 빨리 이거 누구한테 빨리 줘야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이 움직여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죽고 살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제 눈빛에 내가 위압이 당해가지고 막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써보게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갖고 와. 그래서 멤버를 만들어요. 회원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보름 동안 하얗게 태워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내가 50만 원 부족해서 내 거 질렀어. 그러면 좀 어때요? 집에 애터미를 한다면서 해모임 좀 갖고 있어야죠.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요. 건강식품 막 신나게 먹어 제낄 때. 집에서 눈이 콸콸콸콸 먹을 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거 제 PB로 안 잡았거든요. 누군가가 할 때요. 나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막 논이 PB 좋잖아요. 했어요. 하면 좀 어때요? 그러면서 내 몸은 건강해지고 하는 건데 아이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참 그러시겠지만 어찌됐든 직급 도전은 여러분 발등에 불을 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돈으로 가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보름 동안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그 시간대에 내 멤버를 만드세요. 저는 직급 가는 것이
선지랄 후수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저 아직 팀장한 레벨은 안 되고 판매사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레벨인데 팀장 도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거는 본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 있어요. 내 그릇이 판매사 그릇이에요. 근데 판매사 그릇에 판매사를 담기가 힘듭니다. 이거를 앞으로라도 찢어서 크게 벌려놔야지 내 그릇에 판매사 좌우로 둘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팀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판매사 그릇인데요. 매달 판매사가 꽉꽉 차요. 나는 판매사를 유지하니까. 그러면 만족하죠. 내 그릇이 거기니까. 행복합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내 목표가 판매사가 아니에요. 내 밑에서 지금 애쓰고 있는 저분을 판매사를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찢어서라도 팀장 그릇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세상에 팀장 그릇을 만들어 놨으니까 5분의 1도 안 차요. 너무 적어. 내 그릇이 안 차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자꾸 뛰고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채워져요.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요. 여러분 판단입니다. 스폰서 상담을 하셔서 저는 지금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릇은 키우고 후에 채우셔도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결국에는 애터미는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밑에서 밑불지를 계속해서 회원을 만들고 내 멤버, 스폰서의 라인이 아니에요. 내 멤버를 키워서 예, 내가 함께 내 파트너들하고 같이 함께 성공하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200만 원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뭐 하자마자 그거는 뭐 이미 충분했고 2천만 원이 되는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면 나는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일들이 잊어버렸던 꿈을 이제 하겠다. 나 이제 애텀이 더 이상 괜찮다. 나는 더 이상 안 벌어도 2억이면 아우 밑에 돈이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이 이미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미쳤나 봐요. 내가 2억이면 내 파트너는 아직 2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거는 안중에 뒀고 제가 아마 피곤했나 봐요. 그렇게 오랜 기간에 돈 버는 일에 몰입했던 그 시간이 아마 피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로소 어느 순간에 그리고 저는 월 1,000이 되는 시점, 월이 1,000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젊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넉넉 잡고 20년 뒤에 지금 시작했는데 임페리얼이 된다고 할게요. 50에 시작했으면요. 70이에요. 아우, 60에 시작했으면 80이에요. 조금 일찍 시작해서 30에 시작해도 50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임페리얼 간 다음부터 행복한 거라면 내 이 황금 같은 20년 이 세월을 어디 가서 보상받을 건데요. 해보니까 여러분 200만 원 받을 때도 50만 원 받을 때도 그 나름요. 엄청 재밌어요.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 거, 여기서 꿈을 걷고 있는 그분을 보는 거, 내가 그분을 도와주는 거, 월철을 봤을 때 그 희열, 2억을 받았을 때 이거 제정신이 아닌 그 즐거움, 내 파트너가 리더스에 들어왔을 때 그 미치겠는 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던 거를 이번에 리더스에 들어왔다는데 내가 왜 눈물이 콸콸 나는지 이런 모든 즐거움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순간순간이 재밌지 않으면 임페리얼에 가서 그 행복을 여러분 그렇게 다 못 느낄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폰서가요. 아,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또 놀러 갔어. 이런 말 별로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쉼은요. 호흡 조절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핸드폰 끄고 2, 3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러 수시로 돌아다니시죠. 그때 저는 한 4, 5년간도 안 보였어요. 목적지만 보이고 내가 그날 할 일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일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40대의 봄이요. 또 안 와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석세스 간 김에 후원하러 가는 김에 우리나라요. 가는 곳곳이 다 힐링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가다가 오면서 가면서 봐요. 아, 저기에 무슨 종택 무슨 그 한옥집이 있네, 있었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다가 미팅하고 오는 길에 돌려요. 혼자 30분 못 앉아 있어요. 이미 충분해요, 30분이면.
내 눈을 쉬게 하고 마음을 끌어올리는데 이런 거에 여러분 좀 더 신경 쓰세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면 10년 뒤도 로얄 리더스 가서요, 여러분 질병이 와요. 겁나 아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몸도 잘 챙기시고 건강식품 파는 회사입니다. 파트너를 전달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드세요. 근데 몸 잘 챙기시고 행복한 성공자. 네.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도 행복하고 머리도 행복하고 몸도 행복한 그런 행복한 성공자로 어차피 될 거예요. 저는 멈추지 않으면 도착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믿고 꾸역꾸역 지금도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토 임페리얼이 돼서 제 목적한 바가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애터미 밖에 나가서 놀 생각이 1도 없어요. 이 안에서 PV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미팅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밥 사주고 하는 일들을 예쁜 주름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 목표가 이제 되었습니다. 애터미는 굉장히 좋은 업이고요. 그리고 행복한 일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걸음 재개하셔서 너무 고생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